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문법 요소 부분을 볼 텐데요. 자, 문법 요소의 오늘의 첫 시간은 문법 요소 중에서 시제 표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제 표현은요, 시간과 관련되는 내용이고요. 시제 표현은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시제 표현은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 현재, 미래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시제 표현을 얘기할 때는 단순히 과거, 현재, 미래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조건이 붙습니다. 사건시와 발화시라는 표현이 중요해지는데요. 자, 사건시와 발화시 중에서, 자, 사건시는 말 그대로 사건이 일어난 시점, 발화시라고 하는 건 말을 하는 시점이 중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초점이 되는, 기준이 되는 거는 발화시를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즉, 자, 요게 이제 타임라인이죠. 여기에 발화시를 기준으로 놓았을 때 발화시와 사건시가 같은 위치선상에 있으면 요거는 현재가 되겠죠. 말하고 있는 지금 사건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얘는 현재 시제가 되는 것이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먼저 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되면은 얘는 과거가 될 것이고요.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이 나중에 있으면 미래 시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제를 얘기할 때는 과거는 옛날이고 현재는 지금이고 미래는 나중이고 이런 식의 표현이 적절하지 않고, 발화시를 기준으로 사건시가 먼저 있다, 나중에 있다. 요거를 살짝 보기에서 말만 바꿔서 사건시보다 나중에 있네, 먼저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는 발화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과거 각각 시제를 나타내는데 어떤 표현들이 있는지 살펴보면요. 과거 시제와 관련된 것들은, 자, 선어말어미에 우리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뭐뭐하던 이런 경우들이 들어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가 있습니다. 뭐 어제, 그제, 작년에 이런 시간 부사어들, 그리고 선어말어미 요런 것들이 있죠. 어시나 악 같은 경우에는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 뭐 요런 거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관형형 어미를 만들어주는 던이라든지 시간 부서 뭐 어제, 그제,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 이런 요런 경우들이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표현이고요.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뭐한, 니은, 는 요런 경우가 들어갈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시간 부사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거는 보통 선어말음이 없이 그냥 현재형으로 사용이 됩니다. 미래형 같은 경우에도 시간 부사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자, 관형형 어미는 뭐뭐 할, 리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시간 부사어는 모든 것들, 뭐 내일, 모레, 글피 이런 식이 되겠고요. 선어말 어미에 get이 있는데, 요 get이라고 하는 것들이 모의고사가 좋아하는 그런 선어말 어미예요. 왜 그러냐면 get이라고 하는 게 무조건 미래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이래버리면 안 돼요. get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제외하고라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의지라든지 추측과 같은 다양한 의미가 문맥에서 파악이 되기 때문에 문장 안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의지의 get 같은 거, 내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get은 의지를 나타내는 get이라는 선어말 어미가 사용이 된 거고요. 추측 같은 경우는 이런 거예요. 아팠겠다, 물론 아팠던 거는 전에 과거의 일이죠. 그치만 아팠겠다, get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얘는 추측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get이라고 하는 게 미래 플러스 의지, 뭐 미래 플러스 추측 이렇게 혼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get이라고 하는 건 get만 보고 동그라미 치지 마시고 다른 문장 안에서 의미들을 파악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자, 그래서 이런 문법 요소 중에 시제에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은 이것이고요. 시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진행과 완료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영어에서도 우리 뭐 진행은 ing, 완료는 pp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마찬가지예요. 국어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을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완료라고 하는 건 하고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자, 요게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시제에서 문제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들인데요. 예를 들어 언니가 뭐 신발을 신고 있다. 신발을 신고 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요게 두 가지 중의성을 가질 수 있어요. 신고 있는 중인지
아니면은 신고 있는 상태인지, 신발을 신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의적인 표현,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문맥 내에서 판단을 해야 하고, 만약에 이러한 중의성을 없애주기 위해서는 필요한 문장 성분들을 넣어주면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틀리게 나오는 게 뭐냐면요, 지금 신발을 신고 있다 이런 식으로 현재형을 나타내는 시간부사어가 들어가면요, 지금 신고 있네? 근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부사어를 넣은들 진행의 의미, 완료의 상태의 의미 둘 다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부사어들은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신고 있는 중이다, 신은 상태이다, 이런 식의 명확한 표현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중의성 이야기를 같이 했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요소의 두 번째, 우리 부정문, 부정 표현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왜냐면 부정 표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중의성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부정 표현은요, 우리 크게 안 부정문과 못 부정문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중학교 때. 자, 안 부정문은 기본적으로 내 의지가 아니한 것이기 때문에 의지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의지 부정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단순히 해가 안 비쳐 이런 경우에는 해의 의지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지 부정, 단순 부정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못 부정은요, 내 능력이 안 되거나 상황이 안 되는 그런 부정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못하는 거는 능력이 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는 경우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 부정문, 못 부정문은 부정 부사를 사용한 그런 부정문이에요. 자, 요거를 또 두 가지로 어떻게 나누냐?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자, 짧은 부정문은요, 말 그대로 부정 부사를 사용해서 안 하다. 부정 부사기 때문에 띄어 쓰셔야 됩니다. 못 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게 짧은 부정문이라면, 긴 부정문은 말 그대로 문장의 구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술어를 밝혀주는 건데요. 하지 아니하다. 바로 이런 부정서술어를 사용을 하는 경우입니다. 아니하다에 니은 히읗을 줄여서 하지 않다, 우리 이렇게 활용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안 부정문 같은 경우에는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의 이 철자가 다르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긴 부정문이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하지 못하다 부정서술어를 사용을 하고는 있는데요. 문제는 못하다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짧은 부정문, 긴 부정문 할 때 헷갈릴 수 있는 거예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띄어쓰기입니다. 짧은 부정문의 못하다는 부정부사 못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품사별로 띄어쓰기를 하셔야 되고요. 긴 부정문의 못하다를 볼 경우에는 붙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문장 구조, 동사 구조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주자. 자,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자, 또 하나 아래 것과 마찬가지로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 경우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학생들이 다 오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에는요, 부정문 않다라는 것이 다 오지 않았다, 100% 오지 않았는지, 아니면 일부는 오고 일부는 오지 않았는지,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한 이러한 부정문의 중의성이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요, 자,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나는 밥을 지금 먹지 않았다. 자, 이런 경우에 여기도 긴 부정문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이 부정문이 부정하는 것들이 모든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 무슨 뜻이냐? 나는 밥을 지금 먹지 않았어 라고 했을 경우에 내가 먹은 게 아니라 동생이 먹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밥이 아니라 나는 빵을 먹었어 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지금 먹은 게 아니라 아까 먹었어 이런 의미, 먹은 게 아니라 밥을 가지고 늘려만 놨어, 널려만 놨어, 뭐 이런 식으로 각각의 모든 문장 성분들을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문에 있어서는 부정문의 중의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장을 파악할 때 반드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문법 요소의 가장 기본이 되는 쉬운 내용들 초등학생용을 오늘 2개를 했어요.
시제와 관련된 것, 그 다음에 부정 표현에 관련된 것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중의성 같은 해석에 대한 부분들은 모의고사가 좋아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 자, 그래서 우리 문법 요소의 다음 부분은 중학생 정도에 해당하는 높임 표현, 요 정도를 다음 시간은 다음 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